블록체인 비즈니스 전문 방송 불세! 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마케팅 전문가 홍준입니다. 네, 토큰 국내 아키텍트 맞나 이게? 경영 박사 이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블록체인을 공부하고 있는 방송인 곽현아예요. 네. 벌써 곽현아님을 보시고 네 번째. 정말 쉼없이 달려오고. 그럼요. 더 찍을 거예요. 근데 계속 이제 저도 모르게 우리 막 쉬는 시간에 계속 불알 얘기해가지고 저도 모르게 큰일 날 뻔했어요.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요. 그때는 제 방송에서 하겠습니다. 우리 ICO 얘기가 우리가 막간에 막 하면서 라이브 흘러나갔는데 올려주셨어요. 리버스 ICO의 법률적 문제도 한번 다뤄줬으면 좋겠다. 다뤄드리겠습니다. 일단 ICO 얘기부터. 전 시간에 합의 알고리즘에 대한 얘기를 좀 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좀 피력해 주셨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아까 ICO에 대한 걸로 얘기가 넘어왔는데 뭐 예를 들면 ICO에 대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그게 진짜로 뭐 백서에서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소위 말하는 스캠성이라 그래서 문제 있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 많죠. 대해서 곽현아님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우리가 분석을 잘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일단은 뭐 저도 막 백서를 보고 이건 뭐 믿을만한데 믿지 못하겠는데 라고 막 완벽하게 100% 제가 확신할 수 없지만 일단 저는 이제 백서를 볼 때 이들이 뭘 하고자 하는지 그거랑 그다음에 두 번째 블록체인이란 것을 굳이 적용을 시켜야 하는 것이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워낙 그러니까 이게 많은 사람들의 초미의 관심사다 보니까 굳이 그냥 예전에 잘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똑같은 사업인데 왜 갑자기 토큰을 뭐 코인을 넣고 갑자기 뭐 블록체인 기술을 넣어서 하겠다라는 저희가 무엇인지 그게 꼭 필요한 것인지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되게 핵심적인 요소를 막 얘기를 해주시죠. 아니, 블록체인 그 디시전 트리 봐도 나오잖아요. 왜 블록체인을 쓰려고 하느냐. 그리고 이게 써가지고 효율성이 높아지는 그 영역이 있고 아닌 영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다 블록체인 쓴다고 좋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끔 보면은 그냥 이거 기존에 하던 대로 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은데 그냥 중앙 서버 놔두고 하던 시스템 그대로 하는 게 훨씬 사용자 입장 면에서도 편리하고 빠르게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관리자도 편하고 왜 굳이 하시려고 하나? 그러니까 그 말씀에 이어서 조금 말씀 붙이면 그 말씀하신 것처럼 블록체인 기술이나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적 장점이 모든 영역에 다 적용될 수는 없다. 적절한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구분은 잘 돼야 될 것 같고 백서를 읽거나 어떤 ICO 프로젝트가 진행된다고 할 때는 그런 내용들을 봐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간단히 말씀드린 블록체인 기술은 기본적으로 그 사용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 생태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신뢰도 높은 투명성을 제공할 수 있다. 그게 어떤 뭐 비용이 됐든 뭐가 됐든 모든 사람이 신뢰할 수 있는 것의 신뢰성이 높아진다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토큰 이코노미라고 부르네요. 토큰 이코노미 아키텍트라고. 스스로 국내 1호라고 선언하시죠. 저 열심히 할 테니까 2호 육성시켜 주시면 안 될까요? 2호로 선언하면 돼요. 2호로 선언하면 돼. 2호 선언이? 1호는 선언해야 되는데 2호를 왜 선언해? 아무튼 그래서 토큰 이코노미가 기본적으로 뭐라고 토큰을 발행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초반에 많이 높여서 이용자를 확보할 수 있는 어떤 장점 이런 것들이 비즈니스에 연결됐을 때 그 비즈니스가 정말 확산될 수 있느냐 이런 두세 가지 정도의 키포인트를 잘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나 설명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우리가 좀 그거를 좋은 프로젝트나 좋은 그 어떤 사업의 시작이라고 판단하기 되게 어렵다. 이런 것들에 대한 구분을 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말씀 여기 주신 지금 리버스 ICO의 법률적 문제. 이거는 그래서 리버스 ICO는 또 저희가 쫄불 불세에서 많이 설명드렸는데 기존에 말씀하신 비즈니스를 갖고 있고 투자도 많이 받은 예를 들면 아까 뭐 펫 서비스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 펫 서비스를 우리가 기존에 했는데 그거 나름대로도 잘 되고 있는데 그거를 왜 꼭 블록체인 위에 하겠다고 하는지에 대한 퀘스천을 보는 게 이제 리버스 ICO가 그걸 이제 하겠다는 거니까 그렇게 할 때 아까 말씀드린 이 투명성이나 신뢰도가 증가하는 것과 토큰을 발행함으로써 생기는 토큰 이코노미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이 그 서비스를 좀 더 효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쓰게 해서 더 큰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어떤 논리적 어떤 증명, 타당성 이런 것들이 준비됐을 때 이제 의미가 있을 것 같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 근데 또 물어보신 법률적 문제라는 거는 이제 그런 게 기존에 리버스 ICO를 하는 회사들은 아마 곽현아님도 아까 앱을 만드신다고 그러는데 그 앱을 만들 때 이미 주식회사처럼 회사를 만든다거나 그래서 지분도 서로 나눠 가졌어. 그럼 이 주주 간의 이해관계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주주 간의 이해관계를 이 토큰의 이해관계랑
매칭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이나 뭐 합의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근데 그렇게 할 때 전 시간에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정부의 스탠스는 어떤 거냐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명확히 결정돼 있으면 좀 뭐 설명하거나 얘기하기가 편하지 않을까 논리적으로. 이게 약간 조금 어떻게 이어질지는 모르겠는데요. 이게 또 이 블록체인으로 인해서 생겨나고 있는 재밌는 현상들이 좀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코다 같은 경우를 이제 본다면 이제 은행들이 연합을 했어요. 컨소시엄을 맺었어요. 근데 사실 은행이 컨소시엄, 그러니까 이렇게 동업을 한다라는 이런 아이디어가 내기가 잘 예전에는 되게 쉽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그렇죠. 각각의 회사들이 다 경쟁업체였고 우리가 더 선두를 달려야 된다는 그렇죠. 생각이지, 우리가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뭉치자라는 아이디어를 어떻게 보면 블록체인이라는 이런 기술이 생겨서 하게 됐는데,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또 들어오고 나니까 각각의 또 이권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막 아니 우리가 이 회사보다 더 나은 것 같은데 돈을 또 어떻게 더 투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우리에게 그런 이권을 주지 않지? 막 뭐 이런 복잡다단한 문제 때문에 또 막 거기에서 탈퇴하게 되고 좀 그게 그러니까 약간 뭐 이어질지 아닐지는 모르겠으나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익을 어떻게 이렇게 배분하고 그걸 조율할 수 있느냐를 좀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긴 해요. 맞아요. 네. 그리고 또 저희가 저희 서강대학교 안에 근데 그 저희는 블록체인 전공이 있긴 한데 지금 아직 다른 학교는 없거든요. 근데 다른 학교에 전공은 없지만 블록체인 연구에는 많이 있어요. 맞아요. 학교 이런 것들 많이 생겼더라고요. 네, 뭐 서울대학교도 있고 뭐 서울대학교 디사이퍼라고 저희가 조만간 소개해드릴 겁니다. 아 그래요? 고대는 뭐 구불 말고 연불 구불. 고블린 뭐 이런 걸 아는데 아니었어요? 구불이고 연대는 연불이고. 서강대가 뭐가 있을 텐데 서강대 뭐야? 아직 없어요. 블록체인 학과가 있는데 아직 없어요? 만들었어요. 뭘로? 박현아님이 만들어야지 그러면. 만들었어요. 뭘로 만들었는데 이름 때문에 좀 다퉜어요. 서불? 네, 왜냐하면 서불 이런 거 내가 하지 말자 그랬어요. 나 진짜 서불 누구야? 그렇죠. 불알을 얘기하는데 서불이 약하지. 이거 너무 야해요. 이러지 마세요. 너무. 제가 그래서 왜 해야지? 하여간 그런데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냈죠. 사슬 맞아. 누가 되게 사슬. 와. 우린 사슬로 하자. 쇠사슬이야 사슬. 우리는 얽혀 있다. 사슬처럼 그냥 뭉쳐 있다. 사슬로 가자. 그리고 우린 티도 여기 목에 이제 사슬 무늬 넣고 가지야 이런 거 넣어가지고 우리 연구의 티 이런 거 하자고. 서강대 학생까지 받아서.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근데 저희 이제 애들이 아직까지 어려. 그러니까 사슬 싫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또 20대의 마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좀 너무 늙었다. 우리가 좀 너무 올드한 생각일 수 있어요. 우리는 좀 강력한 걸 원하잖아요. 그래 결정 났어요? 그래서 서불리는 뭐야? 안타깝대요. 그 블록체인 그냥 불리는 그런. 그러니까 러블리를 합한 거네. 서강대학교 블록체인 연구에는 세상을 이롭게 한다. 서불리. 근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사슬이 참 좋거든요. 서불리는 약한데. 그래서 제가 사슬에 대한 이 미련을 제가 못 끊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통 이런 사슬을 끊어야지. 근데 그 사슬의 매력이 너무 있으니까 저희가 뭐 불알 이 방송에서도 보면 곽현아로 하는 것도 좋지만 뭔가 나의 닉네임을 한번 좀 넣어봐야겠다. 좋아요. 왜냐면 그런 거 있잖아. 곽현아면 기존에 또 방송 곽현아 이미지가 너무 겹칠 수 있으니 뭘로 할까 그래서 불부는 뭐야? 불부는 뭔가요? 블록체인 부인. 불부. 블록체인. 왜냐면 제가 소녀는 아니잖아요. 소녀 나이는 아니잖아요. 그거는 약하다. 바꿔야겠네. 불소예요. 블록체인 소녀로 해요. 소녀가 나이가 아니에요. 불소가 낫다. 제 집 나이를 보면 소녀 같은 애가 있을 나이예요. 제가 무슨 블록체인 소녀예요. 그래서 바꿨어요. 사슬 부인. 사부가 낫다. 곽사부로. 그게 낫네. 곽사부. 그래서 막 체인 감고 나오고. 하여간 지금 이 얘기를 하다가 알도 두개 나눠요. 네. 아니 알아가기 방송이라니까 알을 왜 나와요? 알아가기 방송. 알겠습니다. 예. 우리가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그렇죠. 그래서 네, ICO 관련된 리버스 얘기를 ICO의 했었죠. 법적 문제는 이제 그런 부분에 가이드라인이 좀 더 있고 하면 네. 뭐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근데 있는 그런 거고.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주주의 이익을 지키려고 투자를 많이 받았는데 그렇죠. 다른 쪽 법인을 만들거나 자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토큰을 발행해서 토큰은 빨리 회수가 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런 이해관계를 계속 부딪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리버스 ICO는 큰 흐름으로 본다면 주주 자본주의와 토큰 자본주의가 합의되거나 절충돼야 되는 거죠. 부딪히는 앞으로. 과정이라고 볼 수밖에 그래서 뭐 없는 박현아님도 그렇게 예. 생각하시겠지만 저희가 무슨 새로운 비즈니스를 열어간다는 게 그동안 있었던 걸 다 부정하고 우리만 특별하게 인정해줘가 아니라 지금 있던 비즈니스와 앞으로 추구하려는 비즈니스의 장점을 잘 연결해서 그렇죠. 부가가치를 높이자는 게 핵심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같은 경우도 우리보다 더 폐쇄적인 어떤 정치 사회적 구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블록체인 관련된 비즈니스 이런 것들을 잘 리딩하고 이끌어가고 있고 예를 들면 싱가포르 같은 나라는 완전 메카로 자리 잡아서 그렇죠. 아까 ICO나 이런 걸 할 때 한국에서 하시는 분들도 거기에 법인을 세우고 해야 되는 되게 아이러니한 우리가 상황이잖아요. 메카가 될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뭐 메카가 됐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뭐 아직 늦지 않았다는 말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서울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부산이 추구하겠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 이번 주에 블록체인 위크 해가지고 비안드 블락부터해서 그쵸. 행사가 많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서울도 나름대로 저기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 것 있고, 같아요. 네, 뭐 정부나 법 그렇죠. 사이드에서 좀 더 개선이 있었으면 제도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이나 검토해야 되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부산도 열심히 하겠다 그러고 더 또 요즘 얘기 나오고 있는 제주도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라고 해서 아무래도 그런 부분을 실행하기가 조금 더 편한 면은 있는 제도적으로. 것 같아요. 예를 그리고 들면. 제주도의 이미지가 또 보면 약간 자유로운 이미지가 그렇죠. 있잖아요. 예, 예, ICO 전 세계인들 그렇죠. 모여서 그렇죠. 자유롭게. 게다가 원래 중국이 우리한테 되게 중요한 건데 중국이 오기 편한 곳이 그쵸. 제주도로 되어 그렇기도 있기도 하네요. 하고 굉장히 이점이 있네요. 게다가 제주도는 무비자 입국되니까. 제주도는 기본적으로 원래 지금 관광 외에는 다른 산업이 없잖아요. 그러네. 근데 제주도에서 만약 그런 부분이 된다 그러면 IT의 어떤 메카로서 작용할 수 있는 요소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저는 정부에서도 더 많이 좀 노력이 생기고 우리 이런 실제 이 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더 많이 좀 노력을 해서 좀 타당한 절충안을 찾아내고 풀어가면 기존에 있던 비즈니스에서 더 좋은 부가가치를 생기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일단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고 제가 다음 시간에는 이거에 이어서 이제 저희가 어떤 걸로 본격적으로 토큰 이코노미에 대해서 이 블록체인에 어떤 부가가치, 비즈니스적 부가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제 같이 정보로. 말씀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